안녕하세요. 잘될쌤입니다. 오늘은 돌봄교실 신청할 때 맞벌이 증빙서류 등 어떤 서류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신청 안내와 신청서 등 관련한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보시고 서류 관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벌이 증빙하려면 다양한 서류가 있어서 증빙을 확인하실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담 문의도 많아요. 또 증빙이 간단히 되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자세한 세금 관련한 증빙 서류 등을 모두 잘 알지는 못해도 맞벌이 증빙 서류 받을 때는 관련 증빙이 될 서류명을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어야 돌봄교실 신청 업무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신청 안내 관련 간략하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임의로 변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근무하시는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보완 및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는 운영 길라잡이의 한쪽 페이지에 맞벌이 증빙서류 관련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맞벌이 증빙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은 제가 건의 요청 드려놨는데 추가나 변경이 언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직업이 다양하기도 하고 프리랜서 등 4대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명을 좀 더 추가해서 자세히 표기해달라고 건의를 드려놨는데요. 추후에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안내는 23년도 운영계획에서 학운이 심의 가결된 후에 신청 안내가 신청서 양식과 함께 홈페이지 탑재가 되는 거죠. 앞전 운영계획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앞전 영상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신청 안내장인데요. 제가 제목을 쓴 이곳에 해당 근무교 가정통신무 양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신청 안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안내에서 이렇게 대상, 학급수 및 정원, 운영기간 등을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구분에 있는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안내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니까 기재하셔서 안내를 드리는 게 좋겠죠. 한 번씩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해당 근무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심의 받으신 토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의 대상 1, 2학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몇 명 예정, 학급수 및 정원 1, 2학년 대상으로 학급당 20명 정원 총 몇 학급 운영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자의 학년별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결혼 발생 시 대기자 명부에 따름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운영기간은 언제인지 미운영일이 있다면 여기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시간은 학기 중이랑 방학 중에 몇 시인지 이 부분은 학교별로 다르니 혹시 방학이 있으신 학교는 넣어주시면 됩니다. 급간식 수익자 부담 명시해놨고요. 간식은 2,000원, 중식 6,000원 예정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간식 및 중식 업체 지정 운영, 간식은 방학의 미실시, 3일 연속 결석 시 반환, 7일 이전 사전 연락의 하남. 자, 환불 규정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도 드렸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합니다 라고 또 적어놨어요. 프로그램 운영, 매일 무상 특기 적성 프로그램 1개 이상, 자, 학생활동, 개인활동, 단체활동, 교내 방과후 학교 참여 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학교별로 달라요. 방과후 참여 안 하는 학생들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근무교 상황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량휴업일, 학교 전 재량휴업일은 수요조사에 따른 해당 근무교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방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안내된 정시 신청 접수일까지 전입신고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증빙이 완료도 돼야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 놨고요. 저희는 돌봄 교실 이용은 주 5일 모두 이용해야 하며 1일 1시간 이상은 돌봄 교실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이용 원칙입니다. 라고 적어 놨는데요. 이용 규칙은 수요가 많을 시 본교 상황과 재량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심의를 받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있어요. 자, 위의 운영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교 사장 및 교육청이나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염병이나 방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간식 등 제한이 생길 수 있다라고 또 명시해 놨어요. 자, 신청서 접수기간 안내, 정시 모집은 언제이고 수시 모집이 언제인지도 적어놨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추첨으로 서류 접수도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을 어떻게 적어주세요 라고 또 명시해 놨어요. 또 이렇게 수시 모집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한해 대기자 순번이라도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은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접수를 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대기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단 증빙 서류가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 대기 번호가 부여가 돼요. 이것도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로 전화 주세요 라고 또 해놨고요. 자, 이렇게 대상자 선정이라고 해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해당 입급순위는 학교의 입급순위에 따라 기재해 주시면 돼요. 저희 학교 입급순위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순위는 우선순위예요. 2급순위는 학교에서 선정하기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2급순위 선정은 방과 후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시고 학운이 심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2급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 메시지도 상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자,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20년부터 온라인 추첨을 해왔어요. 온라인 추첨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관련 시스템 사용은 품위를 상신해서 해당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업무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첨 방식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맞벌이 가정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자, 이렇게 일단 신청 안내장 살펴봤고요. 서류 제출하실 증빙서류 종류 안내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봄교실 신청 제출 서류 안내라고 해놓고 각종 증빙서는 2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 학교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받기로 심의를 받을 예정이에요. 자, 맞벌이 근로자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 자격득실 확인서를 받는 게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확인하기에 증빙이 깔끔하게 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위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받으실 때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되고 만약 4대 보험으로 증빙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고용임금 확인서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임금 확인서에 계약서상 같은 사업자 번호, 직인 날인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소득증빙 2개월 이상 내역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나머지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서, 자, 자격즉시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해당 23년도 학생을 받는 거니까 2022년도 거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겠죠. 학교별 제시하는 증빙 발급 기준에 맞춰 날짜를 확인하시고 증빙 서류를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영업의 경우인데요. 자영업은 사업자 등록 증명원으로 증빙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등록한 당시의 서류를 발급해서 확인하는 서류이고, 이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는 것은 현재 사업자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현재 신청일로부터 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 증빙으로는 등록증보다 증명원을 받으시는 게 확인하시고 검토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명원을 받으시고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추가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원천징수랑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을 제출이 힘들다고 하시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한 전자발급 문서를 세무서나 어디 문의하셔서 증빙해 주셔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죠. 자, 신규 자영업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자영업도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받으시고 신규 자영업 분들은 원천징수랑 표준증명으로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신고 기준 날짜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의 매출 증빙 자료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영수증, 매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상담하실 때 소득 관련 세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맞벌이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도 있죠.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로 증빙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받으시는데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서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일단 받으시고 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을 분배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과세증명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또는 증빙이 어렵다 하신다면 매출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세무서 또는 세금 관련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자, 이제 한부모의 경우 볼게요. 한부모도 똑같이 부모 중 한 분의 재직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받으시고 선택 서류도 해당 증빙에 맞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부모 증명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한부모 증명서는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한부모 가정에서는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로 증빙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 이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류가 처리 시일이 걸려서 확인이 어렵다 하시면 후에 추가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안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부모와 동거하여 자녀가 돌봄교실을 이용해야 하는지 등본으로 추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법이라고 있어요. 관련해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해당은 다 맞벌이 기준이라 필수 추가 서류 외에 맞벌이 증빙은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학교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다문화의 가정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과 똑같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맞벌이 증빙을 먼저 해주시고 추가로 등본을 확인하시고 다문화 가정임을 등본을 통해 증빙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자녀의 경우도
똑같이 부모님 맞벌이 증빙 서류 다 갖춰주시고 해당은 다자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으로 추가 증빙 확인하시고 동거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농업 종사자, 대학원생, 직업훈련생은 기타 순위로 해당 증빙 서류를 보시고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후순위 접수는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후순위도 대기자 추첨해서 같이 대기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춰서 대기번호를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은 해당 근무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돌봄교실 신청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청서는 돌봄교실 순위와 상관없이 학생 인적사항과 어느 순위에 접수를 하겠다 등 정보를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같이 넣어 안내합니다. 같이 홈페이지 탑재하시면 되겠죠.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청서 양식도 학교별로 있을 거예요. 앞전 연도 거 양식을 수정 보완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후순위 제외하고 우선순위와 근로자 및 자영업 서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받으시고 선택서류에서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직입날인과 소득증빙 2개월 이상 내역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적어놨었고요. 각종 근로소득의 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영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으로 증빙을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표준증명원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전자발급 문서로 증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 중에서는 신규 자영업분이 계시는데요. 똑같이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확인해 주시고 신규 자영업자분들은 원천징수랑 과세 표준 증명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소득신고 접수증 또는 매출 증빙 자료 등으로 증빙을 확인 및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자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자녀 부모님 맞벌이 증빙, 재직 및 계약서 등 확인해 주시고 소득 관련 증빙 또는 4대 보험 확인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해 주신 다음 추가 증빙 서류로는 등본으로 다자녀 확인 및 동거 여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고요. 부모님 맞벌이 증빙은 똑같아요.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확인해 주시고 소득 관련 증빙과 4대 보험 등 증빙을 확인해 주셔야겠죠. 자, 다문화도 똑같이 추가 증빙 서류에 등본으로 다문화 가정인지 확인 및 동거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부모예요. 자, 부모 중 한 분의 근로를 확인해 주시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을 확인 후 기준에 의해서 증빙 서류를 확인 및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증빙 서류로는 한부모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로 한부모를 확인하시고 등본을 통해 동거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증빙서류 취합 시 소득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맞벌이 증빙을 위함이니 상담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관련 영상에 증빙서류 관련 페이지만 선생님들 필요시 파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신청서와 신청 안내는 해당 근무교 앞전 연도 거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완하실 게 있으시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영상에 댓글 먼저 파일 요청이라고 달아주시고 댓글과 보내주신 메일 선생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파일을 원하시는지도 메일 보내실 때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